한 여성이 관공서를 찾았다가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두 자녀 앞으로 나와야 할 지원금이 사라진 건데요. 같은 시각 PC방에 간 남성은 게임에 몰두한 채 계속 울리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들 사이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오늘 사연 진짜 집중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준비하면서 이 내용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다들 받으신 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정작 그 돈을 만지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네, 일단 40대 여성이고요. 그런 지 10년 정도 되셨는데 처음 결혼을 했을 때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가 8만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남편이 결혼 전에 아니 내가 빚이 생각보다 좀 많았다라고 하면서 그거 먼저 정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다음 달에 남편이 생활비라고 준 돈은 2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 달엔 15만 원이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생각보다 빚이 많아서 앞으로 미안하지만 2년만 참아줘라라고 했대요. 저는 여기서 접었어야 됐어요. 근데 2년을 이 제보자분이 본인이 벌어서 생계를 책임졌다고 합니다. 참지 말으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약속을 지켰다면 이렇게 제보할 일도 없었을 텐데 3년을 기다려도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생활비를 아예 주지 않기도 했고 오히려 제보자에게 용돈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은 제보자, 결국 남편을 설득해서 계좌 내역을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빚만 열심히 갚아도 모자랄 판에 온라인 도박에 이른바 현질이라고 하죠. 게임 결제에 이해할 수 없는 소비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제보자가 화를 냈더니 왜 바가지를 긁냐면서 가출까지 하는데요. 그러다가 며칠 뒤에 돌아와서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통장을 제보자한테 맡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일단락이 되면 좋은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작년 남편이 제보자 몰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전액 손실 전부 잃었습니다. 하여튼 박 변호사님, 네. 이런 사람들 치고 주식 투자해서 잘 됐다는 사람 못 봤어.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항상 100%, 또 전액 다 손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전액 손실을 입고 재작년에 다시 가출을 했습니다. 밥 먹듯이 지금 가출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다.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이혼을 거부를 합니다, 남편이. 그래서 1년 넘게 이혼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을 소송을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이혼하면서도 사실은 양육비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하고. 2년 동안 양육비는커녕 연락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들한테 안부도 지금 전혀 물어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보자가 혼자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들 두 자녀를 지금 키우는 상황인데 최근에 모아둔 돈이 떨어지면서 공과금이 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민생회복지원금 나왔잖아요. 이걸 신청하셨답니다. 자, 하지만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조사무소에 연락했더니 일단은 세대수가 수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서류를 넣어봐 안다더라고요. 아침부터 가정법원 다시 가서 서류 다 떼어오고 했죠? 근데 서류 작성하고 나왔는데 수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돌려받아야죠 당연히. 그랬더니 돌려받을 수가 없대요. 이미 수령했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아니,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인터셉트를 해갔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두 자녀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가져갈 수가 있나요? 정말 네, 정말 아버지 맞습니까? 이 민생회복 지원금을 받으면 이 아이들의 급한 학원비나 교재비 이런 불을 끄시려고 했대요. 너무 간절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 세대주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다 이미 가져가 버린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구청에도 전화해보고 시청에도 전화해보고 행정안전부에도 전화해보고 위임장을 써가지고 지원금 반환 이렇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받고 지금으로선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보자분 입장에서는 돈도 돈이지만 그 인간한테 우리 아이들 돈이 간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네,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지원금을 홀라당 챙기고 하는 소리가 더 가관입니다. 수십 통의 전화 끝에 겨우 이 남편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민생지원금 내가 다 썼다. 네가 뭐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왔대요.
제보자가 대체 그 돈 어디에 썼냐라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담배 사고 PC방 가는데 다 썼다. 뻔뻔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보자가 지금 우리 형편이 정말 안 좋다. 제발 지원금 다시 돌려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요. 이 남편은 나도 애들 아빠니까 당연히 내 돈이다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남편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어떤 글이요? 그놈의 돈 평생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딱 봐도 제보자를 저격한 글이죠. 아, 박 변호사님. 네. 이 사람입니까? 이게 얼마라고 아이들까지 참 아이들 돈까지 지금 뺏는 그런 상황이에요. 15만 원, 15만 원 이거를 뺏어 간다는 아니, 자기가 거거든요. 갖다 줘도 부족할 판에. 그러니까요. 엊그제 전화가 왔답니다. 왔는데 아이들 지원금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건이 붙었어요. 조건이 뭐냐면 예. 2년 전에 가출했잖아요. 예. 가출하면서 두고 간 게임기하고 컴퓨터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 더 붙였어요. 컴퓨터. 예, 컴퓨터. 아, 예. 컴퓨터인데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내가 사준 반지, 목걸이도 받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컴퓨터하고 게임기가 이건 누가 사준 거냐면 제보자가 사준 겁니다. 아. 그리고 문제는 고장 나지 않는 예전 상태 그대로 뭐 안 쓰면 고장 나요. 저거 뭐 하여튼 그러고요. 그리고 반지, 결혼 반지는 반반 부담해서 샀는데 달라고 하고 유일하게 받았는 게 14K 목걸이 하나인데 이것도 지금 돌려달라라고 요청하고 그것을 돌려주면 아이들 지원금 주겠다라고 조건을 건 겁니다. 아, 양 변호사님 진짜 왜 이렇게 제가 얼굴도 안 본 분이지만 왜 이렇게 찌질할 수가 있습니까? 가끔 사건 반장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텐데요. 사람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디까지나 정말 그 인간답지 못할 수 있는지까지 보여주는 건데 아니 뭐 자기 새끼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문제가요.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단순 세대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류를 가지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재산관리권이 법적으로는 남편에게도 있는 게 맞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저렇게 받아갈 수가 있는 거고 지원금 자체가 온 국민에게 일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법원을 통해서 앞으로도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소송 중이라든가 이럴 때 가처분처럼 좀 어떻게 좀 보호 장치를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저도 당장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 이제 이혼 소송을 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양육권이라다 이런 것들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좀 행정부 차원에서 법원 사법부와 같이 좀 공조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사례가 꽤 있답니다. 아, 박 변호사님도 뭐 예, 딴 건 몰라도 사전 처분은 빨리 좀 해야 될 거. 사전 처분 뭐냐면 양육비를 지금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재판하면서 재판 끝나기 전에 양육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걸 사전 처분이라 하는데 그 신청을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전 처분도 하고 그리고 미지급된 양육비도 사실 재판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청구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 이렇게 그냥 뭐 진짜 찌질할 수가 있습니까? 저 계속 찌질하다는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네 진짜.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회피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책임함이 회피로 나오는데 결혼하자마자 생활비도 8만 원 주고 빚도 있고 2년만 기다려주라고 했지만 그 후에도 책임지지 않았고 이혼 소송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자기가 힘들면 가출을 하고 양육비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 굉장히 이기적으로 회피를 하는 사람인 것 같고요. 게다가 어떤 쾌락의 추구, 그러니까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주식, 게임, 거기다 온라인 게임, 온라인 도박 뭐 이런 거에도 빠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공감 능력도 부족하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학원비가 없는데 이렇게 아빠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원금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이 정말 놀라운 정말 별의별 아빠들을 다 보지만 정말 저도 충격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이 어머니께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생활 전선에서 혼자서 얼마나 전쟁을 치르고 계실까 하는 마음에 같이 좀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저도 양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이런 사람한테는 지원금이 가지 않고 또 갔더라도 이 가정을 위해서 바로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방도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엄청 지금 화를 내시네요. 네, 가족 여러분께서도 이 하루의 꿈님 세대주한테 가는 게 아니고 부인한테 줘야 하는 상황인데 정책을 어떻게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유나님께서는 내 지원금 가져가서 다 줄라니까 전달할 방법 있으면 말 좀 해줘요. 내 거라도 다 주고 싶네. 진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유,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